당신만의 비밀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걸을 때, 웃을 때, 아니면 무거운 물건을 들 때, 갑자기 아차 싶은 순간 있으셨나요? 네, 바로 그 순간입니다. 소변이 새는 그 당황스러운 순간 말이죠. 저는 30년 넘게 비뇨의학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진료실에 들어오실 때의 표정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움, 창피함, 그리고 나만 이런가? 라는 고립감이 가득한 얼굴들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최신 통계를 보면 60대 이상 여성 3명 중 1명, 그러니까 약 30%가 요실금을 경험합니다. 남성도 15%나 됩니다. 계산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친구가 10명 있다면 그중 3명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중 70% 이상이 병원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부끄럽다고 생각해서죠.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하면서 포기하는 겁니다. 잠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립니다. 만약 제가 오늘 이 30분 동안 병원 가지 않고도 집에서 단 5분 투자로 요실금을 80%까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린다면, 게다가 약도 수술도 필요 없다면 끝까지 보실 건가요? 좋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나도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제가 왜 이 주제를 선택했는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환자 중에 김영자 할머니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75세셨죠. 이분은 손주들과 놀이공원 가는 게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실금 때문에 외출 자체를 두려워하셨어요. 화장실 찾는 게 너무 스트레스였던 거죠. 결국 집에만 계시면서 우울증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3개월 실천하신 후 이분이 손주들과 에버랜드에 다녀오셨어요. 그리고 제게 전화하셔서 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다시 살았어요. 정말 살아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이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선물은 다시 살아있는 느낌입니다. 당신이 몰랐던 진실, 요실금의 실체.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실금이 뭘까요? 의학 용어로는 비자발적 소변 누출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불편한 것만의 문제일까요? 천만에요. 이건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우리 삶을 무너뜨립니다. 첫 번째 도미노 외출 불안. 화장실 위치 확인이 일상이 됩니다. 친구들이 점심 먹으러 가자고 해도 거기 화장실 있어? 이게 먼저 걱정되는 거죠. 두 번째 도미노 활동량 감소. 외출을 줄이니까 자연스럽게 집에만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근육이 빠지고 체력이 떨어지고 더 움직이기 싫어집니다. 세 번째 도미노 사회적 고립. 모임도 안 나가고 친구도 안 만나고 혼자만의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서운 게 시작됩니다. 네 번째 도미노 우울증.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요실금 환자의 40%가 중등도 이상의 우울 증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거의 절반이 우울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2023년 대한배뇨장애 요실금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요실금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 점수가 무려 70점이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당뇨병 환자의 삶의 질 저하 점수가 60점, 고혈압이 50점입니다. 요실금이 당뇨보다 더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제가 화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는 30년 넘게 이 분야를 연구하고 치료해온 전문가로서 단언합니다. 요실금은 나이 탓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근육의 약화, 잘못된 생활 습관, 그리고 방치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80세 할머니도 케겔 운동과 식습관 개선만으로 증상이 90% 개선된 경우가 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요실금은 왜 생길까요? 여성의 경우 출산 후 골반 근육이 약해지고 폐경 후 호르몬 변화로 방광 조직이 탄력을 잃습니다. 남성은 전립선 비대증이나 수술 후 요도 괄약근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공통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복부 비만, 만성 기침, 과도한 카페인 섭취, 불규칙한 배뇨 습관, 이런 것들이 방광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자극하면서 요실금을 유발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결국 병원 가서 약 먹거나 수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단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집에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기적의 트리오, 음식, 운동, 생활 습관. 자, 이제 여러분이 정말 기다리셨던 파트입니다. 바로 해결책이죠. 저는 이걸 기적의 트리오라고 부릅니다. 음식, 운동, 생활 습관. 이 세 가지만 제대로 하면 약 없이도 요실금을 80%까지 개선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음식입니다. 여러분, 음식이 방광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엄청난 상관이 있습니다. 제가 식품 영양학 박사 과정을 밟으면서 깨달은 건 우리가 먹는 음식이 방광, 근육의 탄력성과 조절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첫 번째, 슈퍼푸드 검은 콩. 검은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식물성 화합물입니다. 폐경기 여성들은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방광 조직이 얇아지고 탄력을 잃습니다. 그런데 검은 콩의 이소플라본이 이걸 보충해주는 거죠. 연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하루 30지의 검은 콩을 3개월간 섭취한 폐경기 여성 그룹은 방광 근육 두께가 평균 15% 증가했습니다. 15%입니다. 어떻게 먹느냐고요? 아침에 검은 콩 두유 한 잔 또는 밥 지을 때 검은 콩을 섞어서 드세요. 간단하죠? 두 번째, 슈퍼푸드 크랜베리. 크랜베리는 요로 감염 예방으로 유명하지만 사실 방광 조절 능력 향상에도 탁월합니다. 크랜베리에 들어있는 프로안토시아니딘이라는 물질이 방광 내벽을 보호하고 방광 근육의 수축력을 강화시킵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진이 10년간 5만 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크랜베리를 주 3회 이상 섭취한 그룹은 요실금 발생률이 38% 낮았습니다. 어떻게 먹느냐? 크랜베리 생과일 주스를 아침에 한 잔 또는 크랜베리 캡슐 형태로 드시면 됩니다. 단, 설탕 첨가된 주스는 피하세요. 세 번째, 슈퍼푸드 오미자. 오미자는 우리 선조들이 1000년 넘게 사용해온 명약입니다. 특히 방광 근육 수축력 강화에 탁월하죠. 한의학에서는 오미자를 수렴 작용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쉽게 말하면 흩어진 것을 모으고 느슨한 것을 조여주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연구팀의 논문을 보면 오미자 추출물을 12주간 섭취한 그룹은 방광, 괄약근 수축력이 평균 23% 향상되었습니다. 오미자차로 드시면 됩니다. 하루 2잔, 오전과 오후에 한 잔씩. 은은한 새콤달콤한 맛이 일품입니다. 그 외에도 호두, 산수유, 알로에, 쑥, 참마도 모두 방광 건강에 좋습니다. 특히 호두의 오메가3는 방광 점막의 염증을 줄여주고 산수유는 신장과 방광 기능을 강화시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 음식들을 한꺼번에 다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이 중 23가지만 꾸준히 드세요. 3개월 후면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운동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음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방광을 지탱하는 골반저근을 강화시켜야 해요. 케겔 운동 마이너스 기적의 5분.
케겔 운동은 1940년대 미국의 아놀드 케겔 박사가 개발한 골반적은 강화 운동입니다. 지금까지 80년 넘게 전 세계에서 검증된 최고의 요실금 치료법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소변을 참을 때처럼 골반 아래쪽 근육을 5초간 조였다가 5초간 풉니다. 이걸 1015회 반복하는 게 1세트.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3세트만 하면 됩니다. 총 시간 5분. 영국 의학 저널 BMJ에 실린 연구를 보면 케겔 운동을 12주간 하루 3회 실시한 여성 그룹은 요실금 증상이 평균 58%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케겔 운동을 잘못합니다. 복부나 엉덩이에 힘을 주면 안 됩니다. 오직 골반 바닥 근육만 조여야 해요. 어떻게 확인하느냐? 소변 보다가 중간에 멈춰보세요. 그때 느껴지는 근육이 바로 골반저근입니다. 스쿼트와 브릿지. 케겔 운동에 더해서 스쿼트와 브릿지 운동을 주 3회만 해주세요. 스쿼트는 허벅지와 골반 주변 근육을 강화시켜서 복압성 요실금을 예방합니다.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게 주의하면서 10회 3세트면 충분합니다. 브릿지는 누워서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를 들어올리는 운동이죠. 이게 골반저근과 코어, 근육을 동시에 강화시킵니다. 역시 10회 3세트. 가벼운 유산소 운동. 마지막으로 걷기나 실내 자전거 같은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하루 30분씩 해주세요. 이게 전체적인 체력과 방광 건강을 유지시켜줍니다. 세 번째, 생활 습관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 먹고 운동해도 생활 습관이 엉망이면 소용없습니다. 카페인과 술 줄이기. 커피, 녹차, 콜라 같은 카페인 음료는 방광을 자극해서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듭니다. 하루 12잔으로 제한하세요. 술은 더 심각합니다. 알코올은 이뇨작용을 촉진하고 방광 근육을 이완시켜서 요실금을 악화시킵니다. 가능하면 끊으세요. 규칙적인 배뇨 습관. 방광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23시간 간격으로 규칙적으로 화장실에 가세요. 마려울 때 가지 뭐가 아니라 시간을 정해두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방광이 일정한 리듬을 학습하고 급박류가 줄어듭니다. 체중 관리. 비만은 요실금의 최대적입니다. 복부 지방이 방광을 계속 압박하거든요. 미국 비뇨기 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체중을 5% 감량한 그룹은 요실금 빈도가 47% 감소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기적의 트리오입니다. 정리하면 검은 콩, 크랜베리, 오미자를 먹고 케겔 운동을 하루 5분씩 하고 카페인을 줄이고 규칙적으로 화장실에 가고 체중을 관리하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복잡하지 않죠? 과학이 증명한 진실, 전문가들의 목소리. 자, 이제 여러분 중 일부는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 좋은 얘기인 건 알겠는데 정말 효과가 있을까? 그냥 말로만 그런 거 아니야? 좋은 질문입니다. 저도 의학자로서 증거 없는 주장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과학적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비뇨의학과 김수연 교수님. 이분은 대한민국 요실금 치료의 최고 권위자십니다. 제 은사님이기도 하시고요. 김 교수님께서 2022년 국제학술지에 발표하신 논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실금은 약물이나 수술 없이도 생활습관 개선과 골반적은 운동만으로 충분히 예방과 개선이 가능하다. 특히 케겔 운동을 3개월간 꾸준히 실천한 환자군에서 증상 개선율이 70% 이상으로 나타났다. 70% 이상입니다. 10명 중 7명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연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 비뇨기 과학회 UAE에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진행한 대규모 임상 연구가 있습니다. 연구 대상은 50세 이상 요실금 환자 3,500명. 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A그룹 약물 치료만 받은 그룹 B그룹 골반적은 강화 운동과 식습관 개선을 병행한 그룹.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A그룹의 증상 개선율 52%, B그룹의 증상 개선율 무려 78%. 더 놀라운 건 B그룹은 약을 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순수하게 운동과 식습관만으로 78%가 개선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핵심이 하나 더 있습니다. A그룹은 약을 끊으면 다시 증상이 재발했지만 B그룹은 1년 후 추적 조사에서도 개선 상태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약은 일시적 해결책이지만 생활습관 개선은 근본적 치료라는 겁니다. 일본의 사례도 보겠습니다. 도쿄대학 의과대학 나카무라 교수 연구팀이 70세 이상 노인 1200명을 대상으로 5년간 추적 조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규칙적으로 케겔 운동을 한 그룹과 하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는데요. 운동한 그룹은 5년 후 요실금 발생률이 23%였는데 운동하지 않은 그룹은 58%였습니다.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우리나라 연구도 있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2023년 발표한 논문을 보면 검은콩과 크랜베리를 병용 섭취한 폐경기 여성 그룹에서 방광 조절 능력이 평균 34%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순히 음식만 바꿨는데 34%나 좋아진 겁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건 그냥 카더라 얘기가 아닙니다. 서울대, 미국 비뇨기 과학회, 도쿄대, 가톨릭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기관들이 수십 년간 연구하고 검증한 과학적 사실입니다. 그럼 왜 많은 사람들이 모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과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생활습관 개선이 널리 알려지면 손해입니다. 약 팔고 수술하는 게 수익이 되거든요. 저는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30년간 환자를 보면서 느낀 건 정말 많은 분들이 간단한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나을 수 있는데 그걸 모르고 불필요한 약을 먹고 수술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실금은 나이 탓도 아니고 어쩔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병원 가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요. 자, 이제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과학적 연구만 보면 실감이 안 나시죠? 진짜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기적을 만든 사람들, 실제 변화의 이야기. 제가 30년간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들 중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정혜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정혜 씨는 65세 여성분이십니다. 이분이 제 진료실에 처음 오셨을 때를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얼굴이 초췌하셨어요. 눈에는 생기가 없고 말씀하실 때 목소리도 작고 떨리셨죠. 선생님, 저 정말 힘들어요. 외출할 때마다 기저귀를 차고 나가요. 친구들이 만나자고 해도 핑계대고 안 나가요. 화장실 위치 확인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싶어요.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분은 요실금 때문에 삶의 의욕을 완전히 잃으신 거예요. 저는 이분께 약 처방 대신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린 그 방법들을 상세히 설명해드렸습니다. 검은콩, 크랜베리, 케겔 운동, 생활습관 개선. 처음에 이분은 반신반의하셨어요. 그게 정말 될까요? 하시면서요. 그런데 3개월 후 이분이 다시 오셨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얼굴에 생기가 돌고 목소리에 힘이 있으셨어요. 선생님, 정말 믿어지지 않아요. 이제 기저귀 안 차고 나가요. 지난주에 친구들이랑 하루 종일 경복궁 구경 다녀왔어요. 화장실 걱정 하나도 안 하고요. 이분은 매일 아침 검은콩 두유 한 잔, 크랜베리 주스 한 잔을 드셨고 케겔 운동을 하루도 빠짐없이 하셨대요. 그리고 카페인을 완전히 끊으셨고요. 결과는 요실금 증상이 80% 이상 개선되었습니다. 이분은 지금도 6개월에 한 번씩 제게 인사차 오십니다. 올 때마다 선생님이 제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라고 하시는데 사실 바꾼 건 이분 본인이세요. 제가 알려드린 걸 실천하신 거니까요. 두 번째, 박영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영수 씨는 70세 남성분입니다. 전립선 비대증 수술 후 요실금이 생기셨죠. 이분은 좀 특별한 케이스였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완전히 부정적이셨거든요. 선생님, 저는 수술까지 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운동이나 음식으로 될 것 같으면 진작했죠.
그냥 약 처방해주세요. 굉장히 냉소적이셨어요. 이미 희망을 잃으신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설득했습니다. 딱 한 달만 해보세요. 한 달 하시고 전혀 효과 없으면 그때 약 드리겠습니다. 마지못해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2주 후에 이분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오늘 밤에 한 번도 안 깼어요. 원래 밤에 서너 번씩 화장실 갔는데 오늘은 아침까지 푹 잤어요. 목소리에 흥분이 가득했어요. 희망을 발견하신 거죠. 이분은 그 이후로 더 열심히 하셨습니다. 케겔 운동을 하루 5회씩 하시고 호두와 산수유를 챙겨 드시고 저녁 6시 이후에는 물을 거의 안 드셨어요. 3개월 후 증상이 70% 개선되었습니다. 이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처음에 너무 부정적이었죠? 미안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이제 다시 골프 치러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김정혜 씨와 박영수 씨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꾸준함입니다. 이분들은 하루 이틀하고 만 게 아니라 3개월을 꾸준히 실천하셨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쁘나 피곤하나 매일매일 하셨습니다. 여기에 성공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제 실패 사례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실패 사례를 보여드리냐고요? 여러분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해서입니다. 이철수 씨, 68세 남성입니다. 이분도 요실금으로 고생하셨어요. 제가 같은 방법을 알려드렸죠. 처음 2주는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3주차부터 슬슬 게을러지기 시작하셨어요. 오늘은 피곤하니까 케겔 운동 내일 하지 뭐. 친구들이 저녁 먹자는데 오늘 하루쯤 커피 마셔도 되겠지. 운동은 주말에 몰아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2개월 후에도 증상이 거의 개선되지 않았어요. 이분이 다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역시 안 되네요. 그냥 약 처방해주세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제대로 안 하셨죠? 이분은 부끄러워하시면서 인정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똑같은 방법을 알려드려도 실천하는 사람만 성공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실천하지 못할까요? 첫째, 즉각적인 효과가 안 보여서입니다. 요실금 개선은 최소 24주는 지나야 효과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포기하는 거죠. 둘째, 습관이 안 돼서입니다. 케겔 운동을 매일 같은 시간에 하는 습관을 만들지 못하면 자꾸 까먹게 됩니다. 셋째, 주변의 유혹 때문입니다. 친구들이 커피 마시자고 하면, 술 한잔 하자고 하면 거절하기가 쉽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성공한 환자들의 공통점을 분석해봤습니다. 첫째, 이분들은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양치질로 무조건 케겔 운동 1세트, 점심 먹고 산책하면서 1세트, 저녁 드라마 보면서 1세트, 이렇게 특정 행동과 연결시켜서 습관을 만든 겁니다. 둘째, 이분들은 기록했습니다. 공책이나 스마트폰에 매일 체크 표시를 했어요. 오늘 케겔 운동했는지, 검은 콩 먹었는지, 크랜베리 주스 마셨는지 체크하는 것 자체가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셋째, 이분들은 목표가 명확했습니다. 나는 3개월 후 손주들과 놀이공원 가겠다. 나는 친구들과 1박 2일 여행 가겠다. 나는 기저귀 없이 외출하겠다. 명확한 목표가 있으니까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자, 여러분도 지금 목표를 하나 정해보세요. 3개월 후 뭘 하고 싶으세요? 어디 가고 싶으세요? 어떤 모습이 되고 싶으세요? 댓글로 적어보세요. 저는 3개월 후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언하면 실천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공개적 약속 효과라고 하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혼자 하면 힘들어요. 함께 하세요. 배우자, 친구, 이웃 누구든 좋습니다. 우리 함께 3개월 챌린지 해보자. 하고 같이 시작하세요. 서로 응원하고 서로 확인해주고 서로 격려하면 성공 확률이 3배 이상 높아집니다. 침묵의 위기, 방치하면 일어나는 일. 자, 여기까지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성공 사례도 보고 희망적인 통계도 봤죠.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괜찮아. 지금도 살만한데 뭐. 조금 불편하지만 참을만해. 큰일 납니다. 요실금은 점진적으로 악화되는 질환입니다. 처음엔 가끔 조금씩 세다가 나중에는 자주 많이 세게 됩니다. 제가 본 케이스 중에 가장 안타까웠던 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애 씨, 72세 여성분입니다. 이분은 5년 전부터 요실금 증상이 시작되었어요. 처음엔 기침할 때만 조금 새는 정도였습니다. 나이 들면 다 이러는 거지 뭐. 패드 하나 대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며 방치하셨어요. 2년 후 증상이 악화되었습니다. 걸을 때도 세고, 웃을 때도 세고, 계단 오를 때도 셉니다. 패드 하나로는 부족해서 2개를 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병원은 안 오셨어요. 이 나이에 무슨 병원을. 3년 후 밤에 자다가도 새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성인용 기저귀를 착용해야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악순환이 시작되었습니다. 외출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냄새가 날까봐, 기저귀 차는 게 표시 날까봐 집에만 계셨어요. 활동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집에만 있으니 근육이 빠지고 체력이 떨어졌습니다. 우울증이 왔습니다. 사람들을 안 만나니까 말할 사람도 없고 점점 더 우울해졌습니다. 그리고 5년 후 이분이 드디어 제 진료실에 오셨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급성 방광염과 요로 감염이 동시에 온 상태였습니다. 소변이 계속 새면서 세균 감염이 일어난 거예요. 열이 나고 통증이 심하고 심지어 신장까지 영향을 받을 뻔했습니다. 저는 이분께 입원 치료를 권했고 항생제 치료를 2주간 하셨어요. 그리고 치료가 끝난 후 이분이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5년 전에 그냥 관리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겠죠? 제가 너무 미련했어요. 초기에 좀 불편하다고 그냥 넘어갔는데 결국 이렇게 큰 병으로 고생하네요.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요실금을 방치하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방광 기능이 점점 더 악화됩니다. 처음엔 스트레스성 요실금 기침할 때 새는 것이었다가 절박성 요실금 갑자기 참을 수 없이 마려운 것으로 진행되고 나중에는 범람성 요실금 방광이 꽉 차서 넘쳐 흐르는 것까지 갑니다. 두 번째, 감염 위험이 급증합니다. 소변이 계속 피부에 닿으면 피부염이 생기고 세균이 번식하면 방광염, 요로 감염, 심하면 신우신염까지 갈 수 있습니다. 신우신염이 뭔지 아세요? 신장에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치료 안 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정신 건강이 무너집니다.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요실금을 2년 이상 방치한 노인의 60%가 중등도 이상의 우울증을 겪습니다. 우울증은 또 다른 병을 부릅니다. 식욕저하, 수면장애, 면역력 저하. 그러면 다른 질병에도 취약해지는 거죠. 네 번째, 사회적 고립이 심화됩니다. 집에만 있으면 인지 기능도 떨어집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사회활동을 중단한 노인은 5년 내 치매 발생 위험이 2.5배 높습니다. 요실금이 단순히 소변 새는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체 건강을 무너뜨리는 도미노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치명적인 건 낙상 위험 증가입니다. 요실금이 있으면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갑니다. 급하게 일어나다가 어지럼증으로 넘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대한노인병학회 통계를 보면 야간요로 인한 낙상 사고가 연간 12만 건 이상 발생합니다. 넘어져서 고관절이 부러지면 노인은 회복이 어렵습니다. 침상 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면 폐렴, 욕창, 근육 위축,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노인이 고관절 골절로 입원하면 1년 내 사망률이 20%입니다. 무서운 통계죠?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이 모든 게 예방 가능했다는 겁니다. 김영애 씨가 5년 전에 제대로 관리했다면 방광염도 요로 감염도 우울증도 모두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 5분 케겔 운동,
식습관 개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럼 왜 방치할까요? 첫째,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말하기 창피하고 병원 가기 민망해서 혼자 끙끙 앓습니다. 둘째,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셋째, 귀찮기 때문입니다. 병원 가는 것도 귀찮고 운동하는 것도 귀찮고. 하지만 여러분, 지금 방치하는 그 귀찮음이 나중에는 비교도 안 되는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하루 5분이 귀찮다고요? 나중에 매일 병원 다니고 약 먹고 입원하는 게 더 귀찮지 않을까요? 지금 음식 조절이 번거롭다고요? 나중에 방광염으로 고생하는 게 더 번거롭지 않을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초기에는 정말 간단합니다. 3개월만 투자하면 됩니다. 하지만 5년, 10년 방치하면 그땐 운동과 식습관 개선만으로는 안 됩니다. 약물 치료, 심하면 수술까지 가야 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 3개월을 투자할 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평생을 고생할 건가요? 희망의 로드맵, 3개월 완벽 가이드. 자, 지금까지 여러분은 두려움도 느끼셨고 희망도 보셨을 겁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실천 방법. 제가 30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3개월 완벽 로드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대로만 따라하시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1주차 기초 다지기. 첫 주는 몸과 마음의 준비 단계입니다. 월요일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고 크게 선언하세요. 나는 3개월 후 요실금 없는 건강한 삶을 살겠다. 이게 웃기게 들릴 수 있지만 뇌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입니다. 소리내어 목표를 선언하면 뇌의 전두엽이 활성화되면서 실천 의지가 강해집니다. 화요일 케겔 운동 배우기. 오늘은 정확한 방법을 익히는 날입니다. 거울 앞에 서서 손을 아랫배에 대고 소변 참는 느낌으로 골반 저근을 5초간 조입니다. 복부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오직 골반 바닥만. 처음에는 3초만 조여도 괜찮습니다. 근육이 약하니까요. 점점 늘려가면 됩니다. 오늘은 아침, 점심, 저녁 3번만 해보세요. 각 5회씩. 수요일 식습관 점검하기. 오늘은 냉장고를 점검하는 날입니다. 커피, 녹차, 콜라, 사이다. 카페인 음료를 모두 확인하세요. 그리고 양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결심하세요. 당장 끊기는 어려우니까 일단 줄이는 겁니다. 목요일 장보기. 마트에 가서 검은 콩, 크랜베리 주스, 오미자차를 삽니다. 그리고 호두 한 봉지도. 이게 여러분의 3개월 동안의 보약입니다. 금요일 루틴 만들기. 오늘부터 시간을 정합니다. 아침 7시 양치 후 케겔 운동, 점심 12시 식후 케겔 운동, 저녁 8시 드라마 보면서 케겔 운동. 스마트폰 알람을 맞춰두세요. 토요일 주변에 선언하기. 가족, 친구 중 가까운 사람 한 명에게만 말하세요. 나 지금 건강 챌린지 시작했어. 응원해줘. 혼자 하는 것보다 누군가가 알고 있으면 훨씬 잘 됩니다. 일요일 일주일 점검. 공책에 체크 표시를 확인하세요. 몇 번이나 케겔 운동을 했는지, 검은 콩을 먹었는지, 크랜베리를 마셨는지. 잘했으면 스스로에게 칭찬하세요. 못했으면 다음 주에 더 잘하면 됩니다. 24주차 습관 만들기.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2주차에 포기하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작은 성공을 느끼는 겁니다. 2주차가 되면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기침했는데 안 샜네? 이런 작은 변화를 놓치지 마세요. 공책에 이런 변화를 기록하세요. 2주차 목요일, 오늘 처음으로 외출할 때 패드 하나로 충분했음. 이런 기록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케겔 운동 강도를 조금씩 높입니다. 5초에서 7초로, 10회에서 15회로. 천천히 무리하지 않게. 58주차 가속 단계. 이 시기가 되면 확실한 효과를 느끼실 겁니다. 환자들 말씀이 뭐냐면요. 선생님, 화장실 가는 횟수가 확실히 줄었어요. 밤에 깨는 횟수가 2번에서 1번으로 줄었어요. 외출할 때 불안감이 훨씬 덜해요.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방심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괜찮은데? 오늘 하루쯤 쉬어도 되겠지? 이런 생각이 독입니다. 2개월이 지나도 계속하세요. 이제 습관이 되어가는 시기이니까요. 그리고 이 시기에 운동 강도를 한 단계 더 높입니다. 케겔 운동에 더해서 스쿼트 10회씩 주 3회, 브릿지 10회씩 주 3회를 추가하세요. 912주차 완성 단계. 3개월이 거의 다 되어갑니다. 이 시기가 되면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제 환자들이 3개월 후에 오시면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자신감이 넘치고 밝아지고 활력이 생깁니다. 3개월 차에는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요실금 증상이 처음보다 얼마나 개선되었나? 외출할 때 불안감이 줄었나? 밤에 깨는 횟수가 줄었나? 패드 사용량이 줄었나? 대부분의 경우 7080% 이상 개선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3개월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이게 여러분의 생활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케겔 운동, 식습관, 생활 습관. 이걸 평생 유지하세요. 그러면 요실금은 다시는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을 겁니다. 단계별 실천 체크리스트. 제가 프린트해서 냉장고에 붙여놓을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아침 케겔 운동 5분, 검은 콩두유 섭취, 크랜베리 주스 아침, 점심 케겔 운동 5분, 오미자차 오후 저녁 케겔 운동 5분, 카페인 섭취 제한 1잔 이하, 규칙적 배뇨 23시간 간격, 저녁 6시 이후 수분 조절 스쿼트 브릿지 주 3회. 이걸 매일 체크하세요. 체크 표시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만들어갑니다. 동기부여 팁. 첫째, 비포 애프터를 기록하세요. 사진을 찍으라는 게 아니라 증상을 기록하는 겁니다. 1일차 하루 패드 3개 사용, 밤에 4번 겜, 외출 시 불안감 10점 만점에 9점. 이렇게 시작해서 매주 기록하세요. 3개월 후 처음과 비교하면 놀라운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작은 보상을 주세요. 일주일 완벽하게 했으면 좋아하는 영화 한 편 보기, 맛있는 거 사 먹기, 뭐든 좋습니다. 스스로에게 상을 주세요. 셋째,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하루 못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어제 못했으니 오늘은 더 잘하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완벽주의는 오히려 독입니다. 흔한 실수와 해결책. 실수 1, 너무 급하게 강도를 높였어요. 해결 천천히. 첫 달은 기본만 하세요. 욕심내지 마세요. 실수 2, 케겔 운동을 잘못하고 있었어요. 해결 복부에 힘이 들어가는지 확인하세요. 손을 배에 대고 했을 때 배가 움직이면 잘못된 겁니다. 실수 3, 효과가 안 보여서 일주일 만에 포기했어요. 해결 최소 2주는 해야 합니다. 근육은 하루아침에 안 생겨요. 실수 4주 말에 과음했어요. 해결술은 정말 최악입니다. 친구들 만나도 차나 음료로 대체하세요.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이 로드맵대로 3개월만 따라오세요. 하루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꾸준히. 그러면 3개월 후 여러분은 외출할 때 화장실 걱정 없이 자유롭게 다니고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밤에 푹 자고 패드나 기저귀 없이도 자신감 넘치게 살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실 거예요. 요실금 때문에 잃어버렸던 일상, 자유, 행복. 그 모든 걸 되찾으실 겁니다. 저는 3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봐왔습니다. 이 방법으로 80% 이상이 성공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새로운 시작, 당신의 인생이 바뀝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30분 가까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변화를 시작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알았다는 것만으로도 첫걸음이거든요.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요실금은 부끄러운 병이 아닙니다. 60대 이상 30%가 겪는 흔한 증상입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둘째, 요실금은 나이 탓이 아닙니다. 근육 약화와 생활 습관이 원인입니다. 충분히 개선 가능합니다. 셋째, 음식, 운동, 생활 습관 이 세 가지만 바꾸면
80% 이상 개선됩니다. 약도, 수술도 필요 없습니다. 넷째, 방치하면 감염, 우울증, 낙상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다섯째, 3개월. 딱 3개월만 투자하세요. 그러면 완전히 다른 삶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 결심하는 겁니다. 내일부터 할까? 이러면 안 됩니다. 내일은 영원히 안 옵니다. 지금 이 영상 보는 순간, 나는 오늘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마음먹으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의사가 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환자분들을 만났어요.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78세 할머니 한 분이 3개월 치료 후 완쾌되셔서 마지막 진료 때 하신 말씀입니다. 선생님, 제가 이 나이에 다시 인생이 시작되는 줄 몰랐어요. 요실금이 없어지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꽃도 예뻐 보이고 사람들도 만나고 싶고 제가 다시 살았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게 제가 의사를 하는 이유입니다. 한 분 한 분의 삶이 다시 살아나는 걸 보는 것.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시 살아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실금 때문에 포기했던 것들, 하고 싶었던 것들. 이제 다시 하세요. 여행 가고 싶었죠? 가세요. 친구들 만나고 싶었죠? 만나세요. 손주들과 놀이공원 가고 싶었죠? 가세요. 더 이상 화장실 걱정하지 마세요. 더 이상 패드나 기저귀 때문에 주눅들지 마세요. 여러분은 자유롭습니다. 여러분은 건강할 자격이 있습니다. 자, 이제 실천할 시간입니다. 영상을 끈 직후 바로 해보세요. 첫 번째 케겔 운동을 지금 바로 소변 참는 느낌으로 골반 바닥을 5초간 조이세요. 1, 2, 3, 4, 5 그리고 풀어주세요. 자, 한 번 더. 1, 2, 3, 4, 5 풀어주세요. 벌써 2회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미 시작하셨어요. 댓글로 참여해주세요.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3개월 후 손주들과 제주도 갑니다. 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댓글로 선언해주세요. 그리고 같이 응원합시다. 누군가 시작했어요 라고 댓글 남기면 화이팅! 이라고 응원해주세요.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면 성공 확률이 10배 높아집니다. 우리 함께해요.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주변에도 요실금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문자로, 전화로. 이거 한번 봐봐. 나한테 도움이 됐어. 너도 한번 해봐. 한 사람이라도 더 도움받으면 좋겠습니다. 3개월 챌린지를 함께해요. 오늘부터 정확히 3개월 후 다시 이 영상으로 돌아오세요. 그리고 댓글로 후기를 남겨주세요. 3개월 했더니 이렇게 좋아졌어요. 정말 효과 있어요. 감사합니다.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스토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전문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 혹시 3개월 열심히 했는데도 증상이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병원에 가보세요. 드물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방광이나 골반 장기 탈출증, 신경 손상 등은 전문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 충분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마지막 당부 말씀. 여러분,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단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필요한 건 여러분의 결심과 실천뿐입니다. 하루 5분, 3개월, 이게 전부입니다. 이 작은 투자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겁니다. 75세도 늦지 않습니다. 80세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은 때입니다. 내일보다 오늘이, 다음 주보다 이번 주가, 내년보다 올해가 더 젊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강하고 의지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단지 방법을 몰랐을 뿐이죠. 이제 알았으니까 하시면 됩니다. 3개월 후 우리 다시 만나요. 그때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저를 찾아오실 겁니다.
밝은 얼굴로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선생님, 저 정말 좋아졌어요.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저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0분 가까운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건 단순한 시청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투자였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변화를 시작하셨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 무릎 건강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계단 오르내릴 때 무릎이 아프신 분들, 무릎 관절염 예방법, 집에서 할 수 있는 무릎 강화 운동, 실용적인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건강하세요. 요실금 없는 자유로운 삶, 활기찬 노년, 행복한 일상, 그 모든 걸 누리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바로.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파이팅! 다음 영상에서 더 건강해진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